자, 금융. 이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뭐 복잡한 그래프, 어려운 경제 뉴스? 아, 나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실 이 금융이라는 게 우리 삶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정말 엄청난 힘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힘의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낸스, 우리말로는 금융이라고 하죠.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회사에서도 쓰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나오고요. 근데 막상, 그래서 금융이 정확히 뭔데?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요. 금융이라는 이 단어, 그 속뜻부터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내 지갑 사정부터 저 멀리 세계 경제까지 이 단어 하나가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그 이름부터 아니겠어요? 금융이라는 단어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돈의 관리, 끝.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진짜 핵심은 그 스케일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용돈 관리하는 것부터 저기 큰 기업들이 막 투자하는 거, 심지어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한 돈의 운영 시스템, 그게 바로 금융인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단어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소박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빚을 갚고 일을 끝낸다. 딱 이 정도의 뜻이었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단순한 단어가 지금처럼 돈의 흐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뜻하게 됐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복잡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금융이라는 단어가 또 특별한 게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다, 즉 파이낸싱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돈을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은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생각과 행동, 이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단어가 가진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줌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우리 집 가계부에서부터 저 멀리 국가 전체의 예산까지. 이 둘은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세 개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 목표입니다. 개인 금융, 즉 내 돈 관리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재정은 달라요. 이건 국가 전체, 즉 우리 모두의 안정을 지키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하나는 나를 위한 계획서,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대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금융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생생하고 역동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흔히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raise finance.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평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은행 가서 대출 상담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노력을 뜻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예요. 그럼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는 은행이나 투자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있고요. 나라 전체 스케일에서는 재무부 같은 곳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집니다. 바로 이들이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한 엔진이 항상 잘 돌아가기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고 갑자기 멈춰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발해버리기도 하죠. 바로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금융위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좀 부족하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요.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그대로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되는 거죠. 아마 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보셨잖아요. 그게 그냥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죠.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이처럼 금융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건 국경 같은 건 그냥 넘어버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좀 정리해 볼게요. 금융이랑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경제, 예산, 자본 이런 것들요.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단어들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면 금융은 그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혈관 같은 거예요.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우리 집을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으로 짜놓은 설계도고요. 자본은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벽돌 같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역할은 확실히 다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것들, 이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 용어들을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뉴스가 보이고요. 당장 시험을 준비하거나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걸 아는 게 바로 파이낸셜 리터러시, 즉 금융을 이해하는 능력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금융은 그냥 돈의 흐름 그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규칙을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또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위기를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언어와도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이 언어의 기초를 배우셨습니다. 앞으로 이 강력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